천수의 이혼 위기와 흥수의 여자 문제로 골치가 아픈 광수. 공주실과 자동의 꽁냥꽁냥. 광숙을 오해한 동석.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한번 같이 예측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수는 서늘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3년씩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 나 혼자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수의 아내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담담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3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눈 감고 모른 척 살 수는 없잖아요. 천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내가 믿고 기다렸던 건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라니 그걸 이제 야 나한테 얘기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그동안 난 대체 뭘 믿고 살았던 거야? 아내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천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오빠는 왜 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언제 편하게 잘 지낸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천수는 그 말에 더욱 상처받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믿고 기다린 게 잘못인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내는 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가족 하면서 나한테 부담 좀 그만 줘요. 이미 우리 관계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천수는 마침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끝난 게 아니라 끝내고 싶은 거겠지. 난 절대 이렇게 못 끝내. 내 딸, 내 가족 그렇게 쉽게 포기 못해. 천수의 아내는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고 천수는 그런 아내의 반응에 더 상처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였죠. 다음날 천수는 광숙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요. 형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랑 진짜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가족들 위해 살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광숙은 천수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다정히 말했어요. 천수 도련님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도련님 마음이잖아요. 진짜 도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천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광숙은 다정하게 천수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혼란스럽고 힘들 거예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요. 광숙의 따뜻한 위로의 천수는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고민과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졌죠. 늦은 오후,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의 아늑한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흥수가 뭔가 결심한 듯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형수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광숙은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흥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살짝 긴장하며 말했죠. 도련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앉아서 편하게 얘기해요? 흥수는 광숙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걸 광숙에게 내밀며 말했죠. 저 사실 김선아 씨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수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광숙은 놀란 눈으로 흥수가 건넨 반지 케이스를 열어봤어요. 작은 케이스 안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광숙은 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도련님, 설마 지금 프로포즈 하려는 거예요? 벌써요. 흥수는 살짝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충분히 고민도 했고 이제는 좀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요. 광숙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흥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도련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너무 급하게 속력내지 말고 천천히 해요, 도련님. 흥수는 광숙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는 자신이 충분히 성숙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왜요? 형수님, 선아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흥수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김 원장님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저 결혼이란 게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미래나 생활 방식, 그런 걸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흥수는 살짝 실망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그런 건 충분히 생각했는데요. 형수님이 응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광숙은 미안한 표정으로 흥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응원하죠, 도련님. 당연히 응원해요. 근데 형수로서 도련님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흥수는 잠시 생각에 빠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형수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흥수가 돌아가자 광숙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녀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늘 우선시했기에 흥수가 잘못된 결정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거였죠.
한편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속상한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미용실 앞을 지나다 무심결에 안을 들여다봤고 김선화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미소를 보자 흥수는 다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그래, 형수님 말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흥수의 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김 원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흥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까요?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흥수의 얼굴엔 다시금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광숙의 말을 기억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이미 결정한 듯 보였어요. 그래,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되겠지. 흥수는 밝아진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마음은 김선화와 함께할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독수리 술도가 사무실에 공주실에 앉아 답답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고자동 공장장이 들어왔죠. 자동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어이쿠, 어무이,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도 좋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찌푸려져 있어요? 공주실은 고자동의 밝은 표정이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공장장, 나보다 어리면 얼마나 어리다고 젊은 척이야? 자꾸 말끝마다 어무이 하고 부르면 내가 무슨 할머니인 줄 알잖아. 내가 공장장 나왔어? 고자동은 순간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에헤이, 제가 뭐 그렇게 부르려고 했겠어요? 친근하게 부른다는 게 그만 입에 붙어서. 공주실은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어요. 됐고, 친근한 거 좋아하시네. 그냥 깔끔하게 사장님으로 통일해요. 괜히 나한테 정들지 말고. 고자동은 살짝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미소로 말을 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미간에 주름 깊게 잡혀요. 공주실은 이 말에 더 화가 난 듯 고자동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붙였어요. 지금 나보고 늙었다는 소리예요? 공장장도 거울 좀 봐요. 본인 얼굴에 주름이 더 많으면서. 고자동은 민망해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제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사장님 얼굴이야 젊고 곱죠? 누가 보면 우리 남매인 줄 알 거예요. 공주실은 갑자기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헛기침을 했어요. 남매? 말하는 거 하고는 됐어요. 농담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일이나 봐요. 다동은 쿨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공주실은 혼자 남아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열기를 식혔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별꼴을 다 보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 공주실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광숙이 들어왔죠.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공주실은 당황해 얼버무렸어요. 아니야, 그냥 좀 덥네. 그런데 너 또 무슨 일이야? 얼굴에 뭔 일 있다고 써놨다. 광숙은 씩 웃으며 공주실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나 이번에 소개팅 제대로 할게요. 엄마 말 듣고 몇 명 더 만나기로 했어요. 공주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진짜야? 이 엄마 말이 효과가 있었구나. 어쩐 일이래. 우리 딸이 착한 말을 다 듣고? 광숙은 살짝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빨리 끝내고 엄마한테 잔소리 좀 덜 듣고 살려고요. 공주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러는 게 좋아. 너도 이제 행복 좀 찾아야지. 독수리 오형제 돌보느라 정신 없었잖아. 광숙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최선을 다해볼게요. 공주실과 광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과 투닥거림 뒤엔 언제나 진한 사랑이 있었죠.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유쾌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광숙은 LX 호텔 로비에서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목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불안한 듯 혼잣말을 했죠. 이 국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급한 일이라더니만. 바로 그때 우체국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급히 광숙 앞으로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마 대표님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네요. 광숙은 국장을 보고 긴장이 풀린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국장님. 제가 급하게 부탁드려서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국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광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지난번에 요청하셨던 서류예요. 마 대표님께서 워낙 급히 달라고 하셔서 직접 가져왔어요. 광숙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 덕분에 중요한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한동석 회장이었어요. 그는 우연히 광숙이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석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납품하는 호텔에서 어떻게 태연이 남자랑?
한동석은 광숙이 국장과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자서 심각하게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광숙은 호텔방에서 우체국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짧은 미팅을 끝내고 나왔어요. 하지만 나오자마자 동석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한 회장님, 여기서 뵙다니 우연이네요. 광숙은 반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동석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 대표님,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납품처인 호텔에서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광숙은 당황하며 동석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석은 한 번 더 냉정한 어조로 말했죠. 그렇게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꽃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광숙은 깜짝 놀라며 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꽃뱀이요? 네? 무슨 말씀인지? 동석은 더 차갑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 대표님 개인적인 일에 관심 없습니다만 업무적인 공간에서 이런 일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광숙은 동석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급히 해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한 회장님,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분은 우체국장님이세요. 중요한 서류 건네주시려고 잠깐 오신 거예요. 동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광숙을 쳐다봤어요. 중요한 서류라 하필이면 호텔방에서 받아야 했던 겁니까? 광숙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망설였어요. 급한 상황이라 장소를 급히 정한 거였어요. 동석은 싸늘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살 행동은 삼가시죠. 마 대표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말만 남긴 채 동석은 광숙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광숙은 홀로 로비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거 완전히 오해한 거잖아. 진짜 한 회장님한테 제대로 찍힌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정말. 광숙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머리를 붙잡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과연 광숙은 한동석의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